러시아가 1년 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처벌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전례 없는 제재로 반격했다. 그 목적은 경제적 타격을 너무 많이 주어 푸틴이 그의 잔혹한 전쟁을 재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러시아의 경제는 약화되었지만 그것은 또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 유럽에서 러시아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모스크바는 그것의 배럴을 아시아로 돌렸다. 그 나라의 중앙은행은 공격적인 자본 통제와 금리 인상으로 외환 위기를 피했다. 서방의 장비와 기술을 대체하기 위한 쟁탈전으로 투자가 증가한 반면 군사적 지출은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 러시아 경제와 정부 체제는 서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고 푸틴은 화요일 러시아 의회 연설에서 말했다. 그러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확대될 것이다. 2021년 러시아 화석 연료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유럽연합은 구매를 단계적으로 줄이는데 큰 진전을 이루었다. 작년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극적으로 낮췄던 그 연합은 12월에 공식적으로 러시아 원유의 대부분을 해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 연합은 이달에 비슷한 정제 석유 제품에 대한 규제를 제정했다. 그 조치들은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대체 고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이미 러시아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1월에 약 17억 6,100만 루블 235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보고했다. 수입은 35% 급감한 반면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알렉산더 노박 부총리는 러시아가 3월부터 석유 생산을 약 5%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시장으로부터 현재 이익을 얻는 시대는 끝났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의 러시아 경제 전문가인 야니스 클루게 CNN에 말했다. 한편 루블화는 지난 4월 이후 미국 달러에 대해 가장 약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화의 약세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었다. 러시아 싱크탱크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성장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역동성은 러시아 경제를 쇠퇴의 궤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그들은 푸틴이 전쟁과 그것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 모두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인 군사비 지출을 늘리는 것과 주택과 교육과 같은 사회적 재화에 투자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올해는 정말로 중요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싱크탱크인 차텀 하우스의 러시아와 유라시아 프로그램의 부연구원인 티모시 예시가 말했다. 러시아를 자신의 침략의 굴레로 끌어들이기 위해 침략 이후 11,300개 이상의 제재를 공개하고 러시아의 외환부 요구준 약 3천억 달러를 동결하면서 서방 국가들은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사용해왔다. 동시에 전쟁에 대한 반대와 새로운 물류 문제를 이유로 BPBP부터 맥도날드 MCD 그리고 스타벅스 SBUX에 이르기까지 1,000개 이상의 회사들이 그 나라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정부의 예비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제 생산은 작년에 적절하게 2%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타격은 예측가들이 최초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제재가 처음 부과되었을 때 일부 경제학자들은 10% 또는 15% 위축을 예측했습니다. 러시아가 예기치 못한 용기를 낸 이유 중 하나는 2014년 푸틴의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 합병 이후 자금류를 향한 추진이었습니다. 러시아 요새로 알려진 정책을 통해 정부는 국내 식량 생산을 증가시켰고 정책 위반자들은 은행들이 그들의 비축물을 쌓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내구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침공 이후 금리를 20%로 올렸고 루블화를 지탱하기 위해 통화 통제를 시행했던 러시아 중앙은행의 신속한 개입도 안정화에 힘이었습니다.
공장들이 군사물품의 생산을 늘리고 서방으로부터 수입되었던 품목들을 대체할 필요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지지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세계에 계속되는 석유와 다른 상품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왔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스 배럴을 중국과 인도와 같은 나라들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21년에 하루 평균 330만 배럴의 러시아 원유와 석유 제품을 수입했던 유럽연합도 11월 현재 여전히 하루 230만 배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연 자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전 재무차관인 세르게이 알렉상코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지난달의 한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사실 러시아의 월 평균 석유 수출 수입은 작년에 24% 증가한 18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에게 점점 더 어려운 결정을 예고하며 반복적인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혼합물인 우랄 원유의 배럴당 가격은 주요 7개국 가격 상한뿐만 아니라 유럽의 석유 금수 조치가 발효된 후 1월 평균 샀고 5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에 비해 글로벌 벤치마크는 약 82달러였습니다. 이는 인도와 중국과 같은 고객들이 관심 있는 구매자가 더 적은 것을 보고 더 큰 할인 협상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의 2023년 예산은 배럴당 70달러 이상의 우랄 가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수 조치와 가격 상한도 적용되는 가공 석유 제품의 새로운 구매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브레겔의 에너지 컨설턴트인 벤 레귤리엄스는 중국과 인도는 자체 정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원유 구매를 선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1 수송관을 폐쇄한 이후 유럽에 대한 가스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2021년 예산의 45%를 석유 및 가스 부문에 의존했습니다. 국방비 지출을 극대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세입 감소는 필연적으로 상충 관계를 의미합니다. 2023년 지출 계획은 공공 인프라를 포함하는 범주뿐만 아니라 주거 및 의료에 대한 지출 감소를 수반했습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러시아 연구소 소장된 굴라즈 샤라푸트디노바는 에너지 자원이 무엇을 얻든 군사적 필요에 지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여전히 러시아 경제가 올해여 3% 내년 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어떤 전망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023년의 경제가 수축할지 또는 확장할지는 전쟁의 발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인 타키아나 모를로바는 화요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썼습니다. 그녀는 군 징집과 이민과 관련된 노동자 부족이 주요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방 제재의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기로 발전할 태세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전쟁 전 경로와 비교해 2026년까지 러시아 국내 총생산에서 1,9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부문은 특히 취약했습니다. 상징적인 라다를 제조하는 아보토바즈와 같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핵심 부품과 재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러시아의 자동차 산업은 이미 폭스바겐 VKAF, 르노아르 NLSY, 포드 F, 닛산 SENF과 같은 기업들이 지난해 생산을 중단하고 현지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한 후 약화되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더 넓은 추세에 일부러 존재감을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기업연합에 따르면 1월 신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습니다. 부문 전반에서 기업들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스톨리핀 경제성장연구소가 1,000개 이상의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의 절반이 향후 2년 동안 생산을
유지할 계획이며 성장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룹은 이것의 높은 위험에 기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사라 푸트디노바 교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겠다는 푸틴의 이념적 약속을 감안할 때 그가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군비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 같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군비 지출의 우선순위는 또한 생활 수준에 느리고 서서히 잠식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는 사람들이 그것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샤라푸트디노바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은 정상적인 때가 아닙니다. 클레어 세바스찬과 올레샤드 미트라코바가 보도에 기여했습니다.